근데 많은 명상가들이 에고는 버려라, 에고는 죽여라 이런 말을 많이 하시니까 에고를 관리를 안 해요. 죽일 생각만 하지. 에고만 빨리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관리할 생각을 안 하니까 삶이 전혀 나아지질 않습니다. 가정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려버리기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죠. 빨리 이게 버리면 난 산다. 아니라 관리할 능력이 왜 나한테는 없을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. 내가 내 안에 불성이 있는데 비로자나불은 우주도 경영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안 하실 텐데 나는 왜 요걸 경영 못할까? 가정만 아니라 사회 어디 직장 하나만 얻어도요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이. 나는 왜 요거를 육바라밀로 못 굴리지? 이걸 화두로 품으셔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에고는 죽이는 거다. 에고는 원래 무상한 거다. 이 얘기만 자꾸 들려오면요. 관리할 생각을 안 해요. 버릴 생각만 하지. 그러면 이제 제가 제 강의를 재밌게 들으셔도 그중에 뭐만 와서 꽂히냐면 몰라 괜찮아만 와서 꽂힌단 말이죠. 역시 몰라 괜찮아로 다 버리면 도인 되는 거였어. 제 얘기를 끝까지 안 들으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. 끝까지 다 들으시면 거기서 멈추질 않죠. 그건 진통제입니다. 치료제는 따로 있습니다. 생각을 못 바꾸면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생각, 지금 본인 생각이 지금 그대로 가신다는 건요. 뭔가 공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. 뭐 아예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벽 하나를 더 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 진짜 공부는요. 생각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 돼요. 여러분 생각을 리모델링 시켜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예요. 뭐냐면요. 여러분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다가요. 학당 유튜브 듣고 너무 좋다 하는 분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니까요. 눈 풀고 살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딱 들었더니 좋아요.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냥 그대로 흡수해버리시는 거예요. 그때는. 이런 분이 훨씬 편해요. 사실은.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할지 몰라도 장애가 없어요. 공부하는데.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분들이 이게 노력을 하신 거고 다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건데 그게 장애가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. 그동안 구도열을 가지고 막 도를 찾아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얼기설기 뭔가 집을 지으셨단 말이에요. 자기대로 구조물을. 이 경우가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. 이 경우 이제 새로운 이제 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상을 막 받아들이셔야 될 때 기존 생각의 구조물이요. 참 무서워요. 이게 생각의 이 구조물은 무형이라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요. 아무튼 이 구조물이 있음으로써 새로운 생각이 다 이게 좋은 생각이 못 들어옵니다. 얘 때문에. 근데 얘를 철거하자니 내가 공들여서 비싼 그 노력을 기울여서 지었단 말이에요. 아까워서 못하면 버리자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시면 되는데 리모델링 하려면 정말 솜씨가 필요해요. 요게 이거 어떻게 기존 거 이 뼈대도 개선해 가면서 또 새로 더 이렇게 멋지게 집을 외장도 만들고 인테리어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 뭔가 이 내 내면의 구조물, 이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다 버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뭘 살려 쓰고 뭘 버릴 건지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요. 그래가지고 이 경우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. 이러다가 그냥 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. 도저히 내가 지어놓은 그 구조물을 나는 못 바꾸겠다. 근다고 또 너를 따르자니 또 내게 방해를 하고 내 걸 따르자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고 그 중간에 껴가지고 차라리 이 문제가 돼버리면 안 돼요. 자, 이 생각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. 제발 제 얘기 듣고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. 자꾸 제 문제가 되면 안 돼요. 뭐냐면 윤홍식을 따를 거냐 말 거냐. 윤홍식을 따르자니 내 구조물을 싹 치워버려야 되고 내 걸 따르자니 윤홍식 거를 못 따르겠고 그럼 요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론이 뭐로 나는지 아세요? 윤홍식을 떠나보내자. 삶에서. 윤홍식을 떠나면 살겠다. 애초에 난 잘 살았는데 왜 여기서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있지? 왜 이렇게 답답해졌지 상황이? 애초에 윤홍식 유튜브를 봐서 생긴 거 아닙니까? 요거 끊으면 내가 살겠구나. 이런 분도 있어요. 그런데 좋은 결론은 아니죠. 힘드니까 오셨을 텐데. 더 뭔가 나아지시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답이 안 되죠. 꼭 제게 뭐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본인의 문제됐던 부분을 해결을 못 하신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권하는 생각의 리모델링 하는 법은요. 제가 주가 되면 안 돼요. 여러분이 주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뭔가 구조물을 지어놓은 게 있으시잖아요. 이게 경고하면 더 문제가 되긴 합니다. 경고하면 새로운 걸 못 받아들여요. 다른 집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. 근데 리모델링을 아주 솜씨 좋게 하시면 돼요. 자, 방법이 뭐냐? 제가 주가 되면 안 되고 절대 여러분의 양심 분석이 주가 돼야 돼요.
여러분 양심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구조물, 생각의 구조물 중에 기존 구조물 중에 찜찜한 게 재강이 됐다 발견된 게 있으면 반드시 그건 버리셔야 돼요. 이해되시죠? 찜찜한 걸 껴안고 가시면 안 돼요. 전체를 다 어떻게 바꾸는지는 모르시더라도 무조건 요거 하나는 확실히 찜찜한 걸로 판명된 거 있으면 그건 버리셔야 돼요. 다시는 그거를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제 얘기 들으시다가 하나라도 자명한 게 있으면 무조건 그걸 수용해 보세요. 그거는 확실히 수용한다.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맞는 얘기다. 자명한 걸 수용하고 찜찜한 거를 보내는 과정에서요. 이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. 나중에 그렇게 한 1년, 2년 지내시다 보면요. 자기 마음의 구조물이 아주 번듯해졌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. 근데 그 과정을 못 견디시면 저를 버리고 그냥 떠나시더라고요. 아, 난 이제 유튜브 강의 끊어야 내가 살 것 같다. 너무 답답하다. 따르느냐 마느냐로 고민하시는, 즉 믿을까 말까로 고민하시는 거예요. 그게 인간 제일 안 좋은 상태입니다. 믿냐 마냐로 고민하실 때가. 어떤 종교 가입을 앞두고 믿냐 마냐로 고민하시는 게 제일 답답해요. 왜냐면요. 믿냐 마냐는요. 지금 이미 체험의 영역이 아니에요.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.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걸로 고민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? 외계인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아침에 생각하면 꼭 있을 것 같고 저녁에 생각하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. 죽는 거죠. 그러면 뇌는 왜 그러냐면 뇌는 이렇게 선택을 못하고 있을 때 죽습니다. 뇌는 행복이란 없어요. 이때는 뭘 골라야 하나를 선택해야 뇌는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안도를 느끼는데 못 고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분 이제 몸까지 건강이 이제 해로워집니다. 심신이 지쳐요. 고르다가. 그러니까 믿기로 결정해버립니다. 차라리 믿자. 믿고 그러면 잠깐 편하죠. 믿고 나면. 근데 근원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. 지금 여러분이 더 자명해진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는 자명한 걸 고르고 찜찜한 거를 보내는 이걸 할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에요.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거는 명상을 통해서 얻으셔야 할 능력은 자명한 걸 빨리 받아들이고 찜찜한 걸 빨리 내려놓는 요 연습만 하시면요. 어느덧 여러분이 기존 구조물이 흉물스러웠더라도요. 뭔가 답을 못 주면 흉물스러운 거죠. 내 인생에 그동안 공부한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이게 아주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돼버려요. 철거도 힘들고 거기다 뭘 더 짓자니 힘든.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무형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박혀 있습니다. 유형의 구조물은 진짜 힘든데요. 무형의 구조물은 바꾸려고 작정하시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.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유형의 구조물보다 훨씬 철거가 힘들어요. 안 보이니까 눈으로 늘 보면 철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텐데 안 보이니까요. 몰라요. 익숙하니까 몰라요. 그 생각의 구조물이 나 아닌가요? 나의 가치관이니까 나죠. 그래서 거기랑 동일시하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. 불편함을 잘 몰라요. 나중에 이제 제 강의 듣고 뭔가 이제 크게 불편해질 때가 오면 나를 이제 제가 불편한 걸로 생각하시고 떠나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럴 수도 있는데. 그게 아니에요. 뭔가 찜찜한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. 그때 방법은요. 이건 무형의 구조물이라 철거하는 것도 뭐 철거도 할 수 있고 바꿀 수 얼마든지 새로 바꿀 수 있어요. 자명한 거 받아들이고 찜찜한 거를 거부해 버리면요. 기존에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게 어떻게 다 찜찜하기만 하겠습니까? 자명한 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찜찜한 건 힘을 잃게 돼요. 그러다 보면 금방 새 집이 돼 있다니까요. 뭐 철거할 필요도 없게 새 집이 돼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시라. 절대 제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. 자명하냐 아니냐. 그래서 제 강의 듣다가 노트 같은 거 하나 꼭 그 메모장을 준비하셔서요. 제 얘기 듣다가 하나라도 걸리면 쓰세요. 이 말은 정말 자명하다 싶은 건 써놓으세요. 그리고 제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 중에 제 강의 듣다가 찜찜한 거로 판명된 거 있죠. 그거 좀 적어보세요. 아침마다 보셔야 돼요. 그래야 뇌는요. 계속 고민해야지 회로가 안착됩니다. 신경회로가요. 이래요.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작업에 맞춰서 신경회로가 다시 재구성됩니다. 근데 이거를요. 며칠 하면은요. 이게 점점 견고해져요. 왜냐면 이것만으로 이제 처리가 되니까 내 신경회로는 그냥 이대로 계속 가자 하는 마음이 되는데 그 일을 계속 하시다가 그러면 하실수록 점점 편해져요. 나중에 눈 감고도 하게 돼요. 그런데 어느 날 한 몇 달을 쉬어보세요. 그러면 신경회로가 다른 일에 다시 적합하게 다시 재구성됩니다. 카르마가 바뀌어요. 물질적으로 설명하면 뇌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. 카르마가 바뀌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한 달 뒤에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당황합니다. 정보도 안 떠오르고요. 이게 예전에 익숙하게 알던 게 잊혀져 있고 익숙하게 되던 뭐 이 몸짓이 안 나와요. 갑자기는. 그래도 늘 하던 거는요. 카르마가 있어서 다시 금방 재구성됩니다.
그런데 만약에 안 끊고 계속 쉬었다가도 빨리 다시 회복하고 다시 빨리 몰라 하면서 육바라밀을 또 하고 또 해버리면요. 뇌가 아주 견고해집니다. 그러다가 일지보살 되는 거예요. 이게 아주 안착돼 버리면요. 뭔 일이 나도 육바라밀로 먼저 풀어요. 본능적으로. 본능적으로 육바라밀로 접근하셔야 여러분 일지보살 돼요. 이렇게 아주 안착이 되기 전에는 일지보살이라고 못합니다. 왜냐하면 의식해서 노력해야 또 되고 노력 안 하면 금방 나는 육바라밀에서 멀어져 버리고 요게 쉬워요. 육바라밀 잘 된다 해도 그게 잠깐이고 또 육바라밀을 아주 잊고 지내는 세월이 더 많다면 아직 안착된 게 아니잖아요. 아주 이 신경회로가 얽혀서 안착될 때까지 만드시려면 하고 또 하고 하는 수밖에 없죠. 예,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바뀝니다. 카르마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게 보살도입니다.